안녕하세요.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하와이 데저텍님의 더 마인드라는 책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장 현실감 있게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쉽지만 강력하게 알려준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100번 쓰기인데요. 저도 북튜버를 2년 동안 쉬고 있다가 100번 쓰기를 하던 중에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2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틈틈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조금씩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온다 싶으면 찾아보게 되는 책이 이 책이 될 정도로 저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작가님은 이 책에서 소프트웨어를 부자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워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방법 또한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 마인드 하와이 데저텍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편앱 들어가며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해답 그 단 하나의 비밀은 당신 안에 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새벽 조수석에 커다란 보온병을 싣고 차가 달린다. 날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시던 아버지의 차다. 보온병 안에는 매일 장기침을 달고 사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손수 달인 도라지즙이 담겨있다. 정신없는 새벽 시간, 아버지는 그렇게 보온병을 차에 태우고 출발하셨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여성이 작은 주먹을 꼭 쥐고 누군가의 아파트 현관문을 연신 두드린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만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핑 도는 눈물을 애써 삼킨 후 걸어서 아래층까지 내려간다. 온라인 판매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대형 출판사 영업사원이던 어머니는 그렇게 모르는 집 대문을 두드려가며 하루 12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그때 내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 어린 나이의 눈에도 그 누구보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만은 확실히 보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자라면서 나는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음에도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리 가족은 원래 중산층 정도니까, 원래 부자인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과거의 나도, 지금의 당신도 참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과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껏 당신이 조금도 관심을 기울인 적 없었을지 모르는 마인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즉, 당신의 무의식에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성공을 못하나? 돈이 왜 안 모이지? 이래서 부자는 언제 되나? 하는 고민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마인드 없이 성공을 바라는 것은 국내선 항공에 탑승해놓고 이 비행기가 왜 미국으로 가지 않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똑같으니까. 원래 중산층이었던 그 아이는 이후 30년이 넘도록 중산층으로 살았다.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확히 그렇게 살도록 안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의식의 존재를 눈치챘고 이것이 삶의 95%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웠다. 무의식에 내재된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부와 성공의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했다. 이제 더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산은 점점 가파르게 쌓이고 있다. 직장인 시절 받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매월 세금으로 내는 고액 납세자가 되었다. 그렇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마인드로 인생을 바꾼 나의 이야기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마인드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마인드 컨트롤 같은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마인드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마인드에 무관심할까? 당연한 일이다. 마인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혈압 측정기처럼 마인드 측정기가 있다면 사람들은 매일 마인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면 마인드 수치를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다. 물론 마인드 측정기 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한다. 눈앞에 가져다 놓으면 그제야 진짜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다 라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원래 세상에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와 바다의 영역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중 우리가 아는 것은 4.9%를 차지하는 일반 물질뿐이지만 그조차도 맨눈으로는 볼 수 없다. 양자역학에 다루는 미시세계도 우리는 볼 수 없다. 어디뿐인가? 당신의 마인드, 그러니까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잠재력, 가치, 신뢰, 자신감과 자존감, 에너지, 두려움, 불안, 시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더 많은 경험과 삶, 부를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바꾸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은 바로 그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다. 더 마인드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 당신은 마인드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을 넘어 행동하게 되리라 장담한다. 무슨 행동?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이다. 그러니 이왕 이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면 그저 읽지 마시라. 온 마음을 다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책에 메모를 하고 밑줄을 치고 귀퉁이를 접어가며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한다는 심정으로 토파 읽기를 권한다. 또한 끊임없이 당신의 상황에 대입하며 읽어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변화한다. 당신의 삶 또한 바뀐다. 지금 우리는 이른바 성공 방법론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당신 역시 그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컨텐츠들을 적지 않게 접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왜 그럴까? 그 뛰어나다는 방법론들에는 당신의 생각을 탁 하고 쳐주는 울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은 감정을, 감정은 행동을,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맨 앞에 있는 생각이 진동하도록 울림이 닿아야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으로 인해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된다. 그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며 인생이 바뀐다. 당신이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긍정적인 구호나 좋은 말 대잔치로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종을 쳐서 울림과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건드려 당신의 인생이 기엽고 바뀌게 만들 것이다. 이 책은 결코 학술적이지 않다. 100%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정수만 담았다. 1년에 200권 이상,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었지만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도 내가 직접 해보고 느낀 점만 전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마인드의 세계를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불필요한 설명은 모두 없앴다.
책에 학술적인 내용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별도로 또 공부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 얼른 성공해서 인생을 바꿔야 하는 당신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는가? 이는 마치 운전면허를 따고 싶을 뿐인데 자동차의 구동 메커니즘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이해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것과 같다. 빠르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학술적인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마인드에 대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책을 읽고 하루라도 빨리 행동에 옮기는 편이 낫다. 당신은 바로 어제까지도 마인드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괜찮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연봉, 저축, 주식, 부동산 투자법이 아니라 그 원천에 있는 마인드라는 사실을 눈치챌 가능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을 테니까. 미리 해둘 말이 있다. 나보다 마인드에 대해 깊은 학문적 조예를 지닌 사람,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나는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 건실한 기업을 일궈낸 기업가도 아니고 투자의 기재도 아니며 돈 버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람도 아니다. 오로지 마인드를 통해 끝내 원하는 삶으로 인생을 바꿔낸 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려는 당신에게는 세계적인 조성진 피아니스트보다 동네 피아노 선생님의 친근한 레슨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동네 피아노 선생님을 자처한다. 당신 옆에 나란히 앉아 서툰 당신의 마음과 어설픈 움직임을 이해해주고 바로잡아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부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사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리라 확신한다. 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원하는 삶을 현실화할 당신에게 2023년 가을 하와이 대저택. 평생 포텐 한번 못 터뜨리고 살다 갈 건가?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억만장자가 된 하브에커는 그에 져서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이렇게 말한다.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대다수는 평생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일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알더라도 그걸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당연하다. 모두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성공했을 테니까. 그렇지 않기에 소수만 성공을 한다. 만약 당신이 그 소수의 그룹에 속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완전 포텐 터졌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성공한 거야? 당신은 삶이 바뀌길 원한다. 더 많은 삶을 원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원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포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내 포텐이 안 터지는 이유. 포텐은 인간의 잠재력을 뜻한다. 여기서 잠재력은 바로 무의식의 힘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거대한 힘이 우리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 유독 잠재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포텐 터졌다 혹은 포텐이 안 터졌다라는 말에 그 해답이 있다. 잠재력이 터지거나 터지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가 잠재력이 밖으로 발현되었거나 발현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지니고 있으므로 원하는 것을 이룰 힘 또한 당연히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포텐 한번 터뜨리기 힘들어할까? 많은 저자들과 학자들은 일상의 95%는 무의식이 통제한다
라고 강조한다. 인간이 하루에 떠올리는 약 5만 개의 생각 중에서 95%에 해당하는 47,500개의 생각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 내가 직장인이었을 당시 이른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보다가 문득 전기장판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몇 번 있었다. 혹시 내 기억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침에 막 잠에서 깨어나 출근하기 전까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 전부 떠올려봐도 전기장판을 끈 기억이 없었다. 급한 마음에 회사에 외출계까지 올리고 집으로 황급히 돌아간 나는 매번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단 한 번의 이외도 없이 전기장판은 잘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아내 역시 비슷한 경험을 자주 했다. 아내는 출근하고 난 뒤 종종 급하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고데기를 끄고 오지 않았다며 불안해하곤 했다. 그러나 아내 역시 집에 돌아가 보면 어김없이 고데기는 잘 꺼져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전기 코드선을 돌돌 말아 서랍 속에 정돈까지 해놓았다며 허탈해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아내는 전기장판과 고데기를 끈 기억이 없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다. 과음을 하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잘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8자리 도어록 비밀번호와 별표 버튼까지 틀리지 않고 누른다. 혹시 출퇴근을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갈지, 어떤 길로 갈지 매번 고심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매일 오가는 그 출퇴근길은 그냥 다닌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당신이 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다. 보다 정확히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신은 전기장판이나 고데기를 끄지 않았고 집을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적이 없으며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에 신경을 쓴 적도 없다. 47,500개의 생각들, 당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한 일이다.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5,200만 원을 버렸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하루 47,500개의 이 생각들을 당신의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당신에게 그저 잡념일 뿐이다. 당신이 잡념으로 취급해버린 그 생각들은 불꽃 축제에서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무의식을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 계좌에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5만 원이 입금된다. 당신은 그중 2,500원만 쓰고 나머지 47,500원은 그냥 버린다. 그렇게 3년이면 5,200만 원이고 30년이면 대략 5억 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당신이 매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많은 돈을 그냥 버리고서야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보석 같은 그 생각들을 당신은 다 흘려버리는데 당신의 포텐이 터질 리 있겠는가? 심지어 당신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가난 소프트웨어 혹은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물려받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무슨 수를 써도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중산층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신이 훌륭하게 중산층을 잘 유지하도록 당신의 무의식은 최선을 다한다. 이 무의식은 당신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게 해준 대신 부자 또한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다. 그저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중산층이라는 도착지를 향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당신을 안내하고 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무의식은 중산층이라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회전, 좌회전 혹은 유턴을 하라고 안내한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뿐 이러한 안내는 다양한 형태의 시그널로 당신에게 전달되었다. 그렇게 오늘 당신의 모습이 여기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성공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방해하며 살아왔다. 무의식의 내비게이션에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법.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무의식의 내비게이션에 원하는 목적지를 다시 정확히 입력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무의식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의식에 있다. 즉, 의식을 통해서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곧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방법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해보고, 손으로 적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시각화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 카카오맵이나 티맵이 아니므로 입력한 후 안내 시작 버튼을 단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버릇을 들이듯 계속 반복 입력해줘야 한다. 한 번쯤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무의식에 계속 말해주라는 것이다. 시멘트 벽에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글씨를 새긴다고 생각해보라. 한 번으로는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매일같이 계속한다면 점차 벽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렷하고 선명한 글씨가 단단히 새겨질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무의식에 새길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이다. 당신의 그 글씨는 이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듯 반복을 통해 정말 딱 한 번 무의식에 부와 성공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끝이다. 그때부터는 굳이 애쓸 필요도 없다. 당신의 무의식이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안내할 테니까. 사람이 어떻게 매일 그렇게 반복을 하나? 나는 끈기가 약한 편인데 어떡하지? 혹시 내가 유독 강조하는 매일, 계속, 반복이라는 단어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작업이다. 심지어 평생 할 필요도 없고 살면서 딱 한 번만 무의식에 당신의 목표를 새기면 끝이다. 또한 이 작업은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경계해왔던 리스크가 정말 하나도 없다. 살면서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였던 이유는 모두 리스크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는 이 엄청난 작업에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 큰돈이 들지도 않고 건강이 상하지도 않으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심지어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주는 일도 아니며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던 그 순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니,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이 당신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가? 만약 우리가 여러 번 산다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같은 것에 대해 신경 끄고 살아도 좋다. 이번 생에서는 무의식에 대해 관심 끄고 살아보니 결과가 별로였다며 다음 생에서 무의식을 바꿔보면 되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딱 한 번, 오로지 단 한 번뿐이다. 무의식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생각은 두 번 다신 없을 인생의 95%를 그냥 버리고 가겠다라는 말과 똑같다. 무엇이 당신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생각해보라. 자동차가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머그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 컴퓨터가 아니라 그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중요하다. 그 차를 몰아볼 계획이 없다면 당신은 그 차를 사지도 않을 테고 세상에 물이 없다면 머그컵은 애초에 발명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는 그냥 벽돌이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거나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면, 원하는 삶은 따로 있지만 언젠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면, 당신 삶에 지금 무엇이 빠져 있는지 생각해보라. 답은 간단하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텐이 터지는 일은 절대 없다. 무의식에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가능하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잠재력이 밖으로 터져나올 것이다. 예전에는 도대체 이런 잠재력이 어디에 숨어 있었나 싶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그 어떤 불꽃놀이의 불꽃보다 더 화려하고 장대한 모습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 성공 자동화 과정 1. 매일 100번씩 소리 내어 말하라. 성공 자동화 과정 2. 100번씩 100일간 손으로 써라. 성공 자동화 과정 3. 상상으로 시각화하라. 구체적인 설명은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자세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동화 2번에 보면 100번씩 100일간 손으로 써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읽고 쓰다가 이번에 북튜버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쓰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막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삶이 되게 지쳐 있다가 되게 힘이 나요. 힘이 나면서 활기가 차고 하루하루가 재밌고, 그러면서 저도 정말 2년 동안 안 하던 이 일을 다시 하게 됐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준비하면서도 즐거웠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이런 감정을,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